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수문화원이 진행하는 문화정책 공론장 연수지역 문화유산 공론포럼 차장을 맡은 열린시민교육포럼의 박상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포럼은 인천시가 주최하고 연수문화원과 인천문화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도문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해야 할 터인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큰 대강당에서 포럼을 진행할지 몰랐어요. 평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공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50여 분, 60여 분, 그래서 그만한 공간에 꽉 차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황성하게도 이렇게 큰 자리를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럼 토론자, 그 다음에 기조발표자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건 좀 잠시 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 바로 그 기조발제를 해주실 최정학 원장님을 모시고 기조발제 듣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요. 토론자는 그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조발제는 30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자 발표 시간은 프로그램엔 20분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간 배분을 하다 보니 15분이면 원고 다 제가 읽었거든요. 읽어보니 15분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서 15분에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야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도 한 말씀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리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정학 초대 원장님 모시고 기조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학 선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자 회장님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 내내 우리 연수구 의회에서 장현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수구 향토 문화를 연구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연수구 문화유산 관련 조례거든요. 그 조례를 통해서 현재 인천시나 국가가 직접 국가가 이제 지정하지 않은 그런 문화유산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발제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현희 부의장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현희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이제 임기가 시작되시는 시의원님 또 구의원님 당선자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연수구 연수문화원장을 또 역임하신 우리 김동원 원장님 그리고 부평문화원의 신동욱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연수구의 문화유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소개하고 현 주소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보존 또 어떤 학술적 가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덕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민경석 교수님, 우리 한국관광공사죠. 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셨거든요. 국내 그 여행을 총괄하는 국내 사업 본부장님이자 상임대표셨는데 오늘 이 포럼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지역 단위의 문화유산이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안을 또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마을교육과 지역사회 교육을 하고 계신 현직 교사이신 존경하는 우리 정은교 선생님 이야기도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면 우리 고장 연수구에서 이 문화유산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또 보존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연수구 문화재를
간단하게 좀 현황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이제 지정돼 있는 그런 이제 문화재는 총 46점입니다. 46점이라는 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우리 인천에서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뭐니 해도 강화도겠죠. 그죠? 그럼 이제 내륙에서는 어디냐? 바로 우리 연수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정말 질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인천에는 국보가 딱 한 점 있거든요. 국보가 딱 한 점 있어요. 초조본 유가사 지론이라고 딱 한 점인데 그 국보가 우리 연수구에 있어요. 자랑스럽지 않나요? 저는 이거 그냥 거품을 물고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보물이 29개가 있는데 인천에 보물 29개 중에 14개가 우리 연수구에 있어요. 이쯤 되면 박수 쳐야 되지 않나요? 우리 연수구가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곳인지, 이렇게 문화유산이, 그것도 국가적인 문화유산이 많다는 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국보나 혹은 보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10분만 이동하면 혹은 15분만 발품을 팔거나 자동차를 이용하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유형문화재 20점, 기념물 3점, 문화재 자료 5점, 무형문화재 2점, 그리고 시 등록문화재 수인선 협계 객차가 하나 해가지고 총 46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물 중에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이제 그 보물들이 가천박물관에 소장돼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천박물관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25% 정도가 가천박물관에 가보신 것 같아요. 가천박물관은 우리 인천에 아주 중요한 민간 박물관이죠. 민간 박물관이면서도 이렇게 국보와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하고, 그리고 의료박물관이라는 점에서 또 특징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 잡지들의 창간호들을 모아놓고 있는 그런 또 테마 박물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기록문화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초조본 유가사지론이라든지 보물 14점 모두가 기록문화예요. 즉 서지류예요.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에 문자박물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세계 문자박물관이 왜 들어온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연수구가 기록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그 선정에 아주 그 포인트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연수구 문화재는 양도 많지만 질도 매우 훌륭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의, 연수구 문화유산의 기본적인 현황이나 특징들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유산이 압도적이다. 우리 연수구는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독서 문화 도시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스타트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시작됐던 곳이 연수구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신 박상문 대표께서 연수구 도서관 추진 운동을 하셨고 북스타트 운동 이런 것들을 해오신 또 그 사람으로서의 역사적 증인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 이제 책과 관련된, 그리고 1996년부터 작은 도서관 연수 구민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독서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연수동에 가면 늘푸른 도서관이라고 있죠. 늘푸른 도서관의 박소희 관장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기적의 도서관의 절반 이상을 컨설팅 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 연수구는 독서와 관련돼서 남다른 곳이에요. 연수 구민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연수 도서관이 만들어졌죠. 지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연수 도서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주민들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거칠게 표현하면 투쟁을 통해서, 좋게 표현하면 운동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도서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북스타트 혹은 평생학습 도시도 인천에서 연수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다 뭐냐면 기록과 연관되는 거예요. 앞으로 연수구는 연수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문화도시를 향해서 가려고 뭔가 이런 비전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문자박물관이, 세계 문자박물관이 연수구에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기록문화도시 연수구를 향해서 우리 다 함께 좀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지정 유형문화재 20점 중에서 11점. 그러니까 인천시 문화재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록문화유산이다 라는 것도 특징으로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점들은 우리 연수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문화도시를 향해 가는 그런 방향을 도출할 수 있어요. 증평이라는 데 가면 인구가 3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네스코 기록문화도시가 돼 있어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기록문화도시. 그래서 예를 들어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대로 기록을 해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기록하고,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기록하고, 동창회는 동창회대로 기록하고, 모든 생명 있는 것이면 가정들은 일기를 쓰고요. 그리고 친목회는 친목회대로 기록을 하고요. 그런 기록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증평에 찾아가요. 그래서 증평군청에 가면 1층의 한 부분을 기록관으로 만들어 놓고 기록 생태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 증평. 이렇게 그 지역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도 기록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탕에서부터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비전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연수구는 출판이나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하는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거, 출판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연수구의 어떤 특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연수구는요, 문학산과 갯벌, 그 앞에 구릉들에 펼쳐진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들입니다. 이게 우리 연수구의 특징이에요. 즉 기록으로 되어 있는 역사시대 이전의 문화적 자산들이 내륙에서 많이 있는 편에 속하는 그런 연수구입니다. 특히 선악동 지역이요. 이 선악동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건 이제 돌망치고요. 구석기 시대 유물들, 찌개 이런 것들, 그다음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저렇게 돌 화살촉 등등등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들이 우리 연수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999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 때 했던 그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여기가 문학동하고 선악동 접경 지역이고요. 선악동 산 5-1번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저 왼쪽에 지도를 좀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저기가 선사시대에 특히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주거지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은 또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 지역을 보시면 지금 요 산이 지금은 없어지고 이 자리에 그 박태환 수영장이 들어와 있거든요. 박태환 수영장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인하대 박물관이 이제 보고서를 이제 펴냈고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문학동이고 여기가 선악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 박태환 수영장을 만드느라고 이 선악동 일부 지역을 미추홀구로 넘겼습니다만 바로 이 지역 모두 선사시대의 주거지이자 활동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많은 유물들이 나와서 구석기 시대 망칫돌이나 찌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도 출토가 되었고, 그리고 다량의 그런 이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제 문화유산들 나온 우리 고장,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고고학자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티브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갯벌 앞에 있는 구릉지대가 선사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갯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갯벌인데 그 갯벌에 연하고 있는 우리 고장이 이렇게 선사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유물로 뒷받침 안 되면 어려운데 이렇게 유물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 너무나 우리 연수구가 자랑스러워요. 반면에 잘 안 알려져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반달돌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의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수습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 이제 주거지를 또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빨간색 표시들이 전부 주거지예요. 그리고 이 주거지에서 나온 유물들이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민무늬 톡이, 화살촉, 돌도끼, 돌칼, 뭐 가락고동,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악동 일대는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바로 승기천이 바다로 빠져나오는 그 도장포만 일대인데 여긴 구월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일대거든요. 여기도 어마어마한 선사시대 유적지로 지금 주목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천시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나온 곳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있나요? 지금 선악동도 그렇고 구월동도 그렇고 저는 박태환 선수를 좋아해요. 근데 박태환이 중요한 것처럼 선사시대 유적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사시대 유적지를 다 없애고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양심이 있으면 여기가 선사시대 유적지였습니다. 안내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 인천이에요. 구월동 어마어마한 선사시대 특히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유물 유적이 엄청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판 하나 없어요. 이게 인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비록 여기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이신 것 같은데 적은 인원이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인천에 어떤 자부심, 긍지 또 인천 사랑의 요소로 활용하고 또 인천을 교육하는데 잘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이제 유물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문학산 일대는 어떻습니까? 꼭 우리 연수구가 아니더라도 하객동이나 문학동, 주안동 지역에는 이렇게 고인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학산 주변에 모여 살았다. 문명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천 탄생의 역사적 맥락이 그대로. 비류의 미추홀구 건설의 중심지가 바로 우리 문학산 남쪽 또 청학동 연수동 일대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주민들이 비록 구술이죠. 구두로 이렇게 전해진 거지만 백제 우물터다. 그래서 이런 백제 우물터가 있었죠. 가로가 이제 지름이 한 3m 정도 되는 큰 옹달샘형 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옹달샘형 우물을 어떻게 해놨죠? 요즘 시대의 우물정자 우물로 바꿔놨어요. 이런 모양으로 그대로 좀 살려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좀 다르게 됐죠. 근데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해양국가 건설의 꿈을 가졌던 비류의 이야기가 있다는 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백제인의 해양정신 그리고 후대 인문정신의 표상인 한나루와 능어대입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그 엽서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능어대가 있는 능어대 공원이 있는 작은 구릉이죠. 그다음 여기는 오늘날 전화국이 있는 그리고 송도 총계가 자리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요 뒤에는 아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한나루죠. 큰 나루터라는 뜻이죠. 백제 시대에
국가 거점 항구죠. 능어대에서 사신들이 떠났다, 왕래를 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신들만 왕래를 했을까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요. 자, 우리 백제라는 나라가 거의 이제 700년을 이제 유지를 해왔는데 약 490년 정도가 한성백제예요. 그리고 63년 동안 웅진백제, 사비백제가 122년입니다. 그래서 약 그 500여 년이 되는 이 한성백제 동안에 만의 소국으로서의 백제, 또 만의 강대국으로서의 백제, 만을 통일했던 백제라고 한다면 이 그 능어대와 한나루는 만을 통일했던 근초고왕 이후에 사용되었던 국가 거점 항구예요. 그 이전에는 한강에서 풍납토성 앞에서 배가 떴기 때문에 배 규모가 작고 그리고 물동량이 작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출발하는 배는 바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배 크기도 크고 선단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배들을 호위하는 특히 황해바다의 해상권을 백제가 장악했기 때문에 수군이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군이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배를 또 만드는 조선 혹은 이제 물류를 삼남 지방에 그러니까 특히 전라도라든지 충청도 이 지역의 물류가 한성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제 물류 집합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되었던 고대 해상 도시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능어대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능허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백제인들의 기상을 노래한 후대 사람들의 인문 정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능어대와 한나루는 두 개를 한나루를 통해서는 백제의 기상과 해양 정신을 능어대를 통해서는 그 한나루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고려시대 사람들이나 조선시대의 그러한 문인들의 그러한 인문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5번째 볼게요. 5번째는 고려시대 전성기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원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까치섬 원인제. 그리고 소성이라는 인천이라는 이름, 경원이라는 고려시대 이름, 또 인주라는 이름, 그리고 나중에는 인천이 되기까지 인천이란 지명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원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허겸묘, 고려시대의 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문종 임금 때부터 인종까지 7대 임금 동안 임금님의 부인이거나 혹은 어머니였던 7대 어향의 도시 바로 우리 고장 연수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쌍명제 이인로 선생의 문학비가 있죠. 자, 6번째 문학산성입니다. 문학산성은 미추홀구하고 연수구가 공동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문학산의 능선이 그 미추홀구하고 연수구를 경계를 짓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산성은 또 봉수대터가 있었고 또 인천을 임진왜란 때 왜군으로부터 인천을 지켰던 김민선 부사의 이야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선 부사를 위해서 인천인들이 만들었던 안관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사당 그리고 김민선 부사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이 문학산성은 많은 이야기들, 역사적 스토리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삼오직고개입니다. 삼오직고개에는 이렇게 갑옷바위라든지 술이 나오는 바위.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즉 삼오직고개도 3번 백제 사신들과 사신들의 가족들이 인사를 나눴다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전설이겠고요. 그리고 안간당지기가 이 갑옷바위를 들추다가 깨져가지고 지금 조그만 자동차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술 나오는 바위.
딱 한 잔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술바 이런 것들은 바로 구비전승 우리 민중의 창작 능력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상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여기는 선악동입니다. 선악동은 권반의 묘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반과 그의 아들 또 권경의 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원익 권반 김육으로 이어지는 대동법 실천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권반 선생의 묘예요. 광명에 가면 이원익 선생이 무지무지 자랑스럽게 알려지고 있고요. 김육 같은 경우는 저 평택이라든지 혹은 양주, 남양주 이런 데에 아주 그 훌륭하게 모셔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대동법을 이끌었던 권반 선생이 잠들어 계신데 우리 연수구에는 그렇게 잠들어 계신데 지금 거의 쓰레기장을 광불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반의 이제 묘비명이 국조인물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한 명필이셨죠. 자, 그리고 9번째 조선의 또 명필 황운조 부사의 마해선정비가 우리 청학동에 있죠. 이분은 정조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명필이에요. 그래서 송시열 선생을 모신 대로서원 여주에 가면 거기 강한루라든지 대로서원 이런 이제 그 편액도 쓰시고 그리고 춘추의 강자를 쓰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우리 동곡제 영일정신묘역 살아있는 문인석 박물관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정말 조선시대 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예술적인 문화적인 양식들은 어땠는지를 공부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11번째는 우리 수인선 협계열차 그리고 송도 유원지 혹은 적십자 요양원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인물들이 있죠. 우리 가수 김정호 또 이분은 감자꽃 시인 권태영입니다. 권태영 선생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훌륭한 문인인데 우리 적십자 요양원에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어요. 그 죽다 살아나셔가지고 나머지 문학적인 불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12번째 이경재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갯벌 해양문화의 자치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우리 봉제산과 청량산 해안 일대 어촌계나 그와 관련된 공동의 기억들을 잘 보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3번째는 아암도입니다. 아암도는 저는 살아있는 지질박물관이라고 봅니다. 민속사적 가치 우리 송도 우리 머누금 일대의 조개 채취에 그 정말 제대로 출발이 되게 된 게 양식에 성공했기 때문인데 1935년에 조개 상합 대합 양식에 성공하게 되는 곳이 바로 암도입니다. 그런 민속사적 가치 그리고 지질적 가치 또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암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동체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산화된 바위, 전리 남아 이런 건 타포니, 구루부, 해식동굴 등등 살아있는 지질박물관입니다. 자, 그다음 미래의 문화유산들 국제도시 송도의 많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미래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문정신과 그동안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거의 잃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래 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연구를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의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문화원의 예산을 조금 더 투여를 해가지고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리하고 발간하는 사업들을 하게 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 널리 알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지역학에 관계된 출판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문화의 활성화는 출판의 활성화입니다. 세종대왕, 정조대왕 이 시기에는 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만들어도 어린이용, 청소년용, 공무원용, 교사용, 통반장용 다 있어야 됩니다. 노인들을 위한 책도 있어야 되고 그림책으로도 만들고 그러자면 예산이 투여돼야 되겠죠. 그래서 향토 지적자산이 이렇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연수구라든지 연수구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문화유산을 홀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선돼야 되겠고요. 지역학 마을학 분야 교육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저는 예비군 교육이라든지 민방위 교육에서도 향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하다못해 모범 택시 기사분들도 우리 고장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살아있는 관광 가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파크, 메모리얼 스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와 공론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다음 중요한 비지적 문화재들을 연수가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적극 활용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촌계라든지 뭐 옥련동 전주이시 묘역이라든지 선악동 부평이시 묘역 이런 등등등등. 예. 그다음 어촌계들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라져가는 삶의 터전들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작은 또 탐방 코스 개발 그리고 거점화 여기서는 저는 문화유산 해설사들의 집을 만들어 줘야 된다. 동곡제라든지 또 선악동에 또 혹은 원인제 또 어촌계 이 일대에 문화유산 해설사의 집이 있어서 문화유산을 해설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을 학습형 일자리로 만들어서 이분들 아까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 플러스 마이너스 2세대가 또 자기의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20대 30대에게 희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화유산 해설사 상주가 가능한 곳은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립 연수구 역사관을 만들어 달라. 구립 연수구 역사관이 만들어져서 50만입니다. 곧 연수구. 지금 3만 4만 되는 군 단위에도 역사관이 있는데 우린 인구가 지금 50만을 바라보는데 자체 역사관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연수구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연수구 문화적 자산들이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도구 박사님께서 지역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제안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전에 바로 방금 전에 우리 최정학 대표님께서 뭐 실상은 다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거는 단지 하나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문화재라고 불렀죠. 문화재를 불렀는데 아무튼 이것이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 문화유산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뭐 여기 명하면 과거처럼 아무튼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게 개념이 많죠. 개념이 너무 커요. 미래유산도 문화재가 될 수 있고 문화유산이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는 거는 조금 지정이냐 많으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역 문화유산 더 나가서는 지역유산이라는 것도 이것도 고유의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화유산 하기면 포괄적으로 지역에 생성된 많은 볼만한 거, 지역하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지역유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연수구에 지금 뭐 많은 문화재가 있죠. 아까 이제 최정학 대표님이 했지만 뭐 지역적으로 볼 때 인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연수구 80%가 뭡니까 간척된 땅이에요. 이쪽에 뭐가 이렇게 진짜 문화유산이 이렇게 많아?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좀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박물관이 이렇게 많은 데가 또 없어. 연수가 최고입니다. 자, 시립박물관, 가천박물관, 뭐 국립문자박물관, 뭐 도시역사관, 또 뭐 있습니까? 또 많아요. 아마 구 자체가 이렇게 많은 박물관을 보유한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거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안에 있는 그 소속되어 있는 전문인들에 의해서 대부분 국가 지정을 받거나 보물이 되거나 뭐 시 지정물이 되거나 이렇게 다 지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지정유산이라는 거는
자, 우선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그렇게 시나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거, 그거 아닌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지역유산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시 지정 문화유산, 문화유산에 뭐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고 다 있죠. 또 등록 문화유산 뭐 다 있어요. 그런 거 말고라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지정되지 않은 거를 지역유산이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유산의 개념도 크고, 그런데 지역유산이라 해서 좀 하다 보면 아 이건 좀 특이하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연수구는 사실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뭐 그러면 문화유산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는 보유하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은 되는 건데 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 걸맞게끔 뭔가 찾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돼.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가. 근데 그 부족한 면이라는 것이 기존에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늦춰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괜히 뭐가 좀 안 됐다 그러면 질책하는 얘기가 들리겠지만 그만큼 아무튼 과거에 명성을 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시설 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제 분발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기 써 있는 말들은 뭐 여러분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것 중에서 이미 좋고 괜찮고 의미 있고 뜻 있는 것은 다 뭐예요? 국가가, 인천시가 다 지정을 해버렸어. 그런데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옛날 문화재라면 뭐 어떤 식의 의식을 가졌느냐? 문화재로 지정되는 날 동네가 망가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문화재로 하나 지정되게 되면 반경 500m가 그냥 건물 제한을 받아. 이 문화재 뭔가는 보존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거 지정되면 안 돼. 왜? 개인 재산을 뭡니까? 억제하게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제도, 그럼 저거 만들면 그러면 우리 동네 뭐 제약을 받는 거야? 그건 아니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 뭔가 먼 미래유산을 위해서 뭔가 좀 지정을 하자 하는 얘기죠. 그것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저런 것도 이제 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필요에 따라서 구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지역유산에 관련된 법을 제정한다는 이런 얘기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뭐 우선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좋은 말은 뭐 웬만큼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전에 우선 최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수구에 아직도 남한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문화유산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역사적인 것보다 뭔가 시설적으로 연수가 많이 발전해 왔다.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 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렇게 미래에 지정이 될 만한 것들, 현재는 비지정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지정이 될 만한 것들은 한 번은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토가 되었느냐? 사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좀 그렇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투입이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투여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는 첫째는 연수구에 문화유산 종합관리가 돼 있어?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 사실 타구에 비하면 아무튼 그런 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잘 못했어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지역유산 보존에 관련, 지역유산에 관해서도 뭐 이제 아마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거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차츰차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구군구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구군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이제 우리 구에다가도 한번 문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면은 조사된 내용이 과연 어디 가면 찾아볼 수 있는지, 조사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뭐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좀 지금 아무튼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당수 뭐 더 볼 거 상당수 세분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단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 계시지만 그거는 본인이 좀 찾아보고 하시면 되는데 과연 나올 만한 내용들은 다 나왔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데도 지역에 아직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유산으로다가 이런 것들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지정이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연수구에 소재에 있는 시립박물관 웬만한 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죠. 그리고 주로 저렇게 비지정된 것들은 지금까지 관리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필드에 있습니다. 가야만 되고 사람 손길이 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잘못하다 보면 방치해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관이 개입하자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지정이라고 한 문화유산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해놔야지만이 또 필요에 따라서 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조례 같은 게 필요한데 아무튼 지금 이런 거 이외에도 상당 부분이 좀 더 있을 겁니다. 더 찾아야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렇게 뭐 박물관에 숨어 있는 거 이런 거 이외에는 사실 필드에 나오는 문화유산이 많은 것은 아마 뭐 지금 계양장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여기도 나름대로 연수구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또는 역사적 정서에 맞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자는 겁니다. 그것이 훗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든 못해든 우리 나름대로의 좀 뭐 자긍심 갖고 있어서는 뭐 해만 된다는 얘기죠. 그 뭐 지금도 뭐 선사유적 같은 거 좋은 얘기 들었죠. 최소한 여기가 조개도미가 나오고 신석기 시대 유물이 나온 곳이라는 국가발전에 의해서 기적이 뭐로 박태수 소장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뭔가 여기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라고 해주면 그것이 엄청나게 경비가 수용되는 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또 다른 요즘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 보고요. 뭐 백제유물터 같은 것도 뭐 나름대로 지금 뭐 복원되어 있다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고 복원이 아니라 뭐 재현되어 있는 거죠.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기 나오는 많은 것들 뭐 먹음의 마을의 석광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은 다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뭐 삼층 석답이 있다 뭐 하는 것도 그게 정말 거기 있었던 거야? 아니면 어서 이동해 온 거야?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마 등등등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1번에 화운조 청백 선정비 같은 거 좀 시기하죠. 선정비를 그런 데 쓴 데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뭔가 그러면 사람의 눈길을 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도 한 번쯤은 연구를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마음에 들거나 하는 것들은 이런 걸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뭔가 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뭐 재현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단지 아쉬운 것들이 뭐 보면은 인위적으로 없어진 것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송도 유원주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만 명의 수영객이 오는데 그런 곳을 갖다가 아마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있었다면 이 송도 연수구는 아마 더욱더 발전할 거라는 뭐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지 몇몇 군데 뭐 여기서 이제 지역 내에서 아주 유명한 곳으로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뭐 흥윤사의 어떤 것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지정받았던 동국제에 가서 거기에 뭐 그거 돌아다 보면은 한 2시간 걸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까지 하게 되면 무궁무진해요. 아무튼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을 연수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는 걸 갖다가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뭔가 이제 기존 시스템에다가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같이 붙여놓자. 연수구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비지정문화재 조사 좀 해가지고 같이 올려놓자. 거기 사람 잘 다니는 뭐 이렇게 현대적 건물 뭐 이렇게 사색거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또 이런 것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수에 이런 것도 좀 보게끔 올려놓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좀 하자는 겁니다. 연수구에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에 타 지역과 달리 해설 안내해 주는 분들이 활성화될 리가 없죠. 왜? 그건 거점에 다 있어. 박물관 나름의 안내한 분 있죠. 여긴 요거들 있죠. 그러니까 필드는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거점과 거점을 이어가는 뭐 이런 시스템도 한 번쯤은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아무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이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았으면 좋은 것들 아직까지 비지정이가 되어 있는 것들 그거를 우선 하루빨리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거를 해야지만이 또 그걸 해서 또 제3자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뭔가 책자라든가 뭘 만들어서 홈페이지 보급하든가 뭐 관련된 연수구청, 연수문화재단, 연수문화원 다 같이 올려놔서 뭐 활동상에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꼭 기관에서 나서서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활동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셔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기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어. 이것보다도 그냥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둘레길에 가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데다가 얹어서 뭐 우선 예산 가지고 많은 예산 가지고 하면 좋지만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좀 시간을 좀 쭉 잡으면서 하다 보면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연수구가 기존의 현대식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구 박사님께서는 그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으로 한 20여 년 근무하셨죠. 인천 지역에서 저희가 그동안 보고 있는 역사책들은 거반다 강 박사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 박사님께서는 지역문화유산의 정의 그리고 선정 방법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민경석 교수께서 제안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민경석 교수께서는 인천 지역의 관광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공사에서 사업본부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의 국민관광본부장
하셨죠. 인천이 나온 관광의 대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뭘 하실 거냐면 이 문화유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보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분께서는 창의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최정학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아주 철저하게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인천의 중심은 어디냐라고 말을 하면 어딜까요? 연수가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천관광공사 본부장을 할 때 제가 이제 인천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쭉 살고 있는데 관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강화도, 그죠? 그다음에 개항장, 그리고 혹시 뭐 송도 국제도시, 그리고 세 군데를 주로 한국관광공사나 인천관광공사는 홍보를 합니다.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저도 인천에서 살았는데 연수구가 우리 인천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쭉 한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수의 가치를 이번에 좀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이제 느꼈고 앞으로 연수를 많이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문화재가 제일 많은 동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제가 어떻게 활용할까를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재, 문화유산, 그다음에 국가유산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2024년도까지는 문화재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산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문화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재자가 재산 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인류가 가치를 만들어낸 가치이기는 한데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재화의 관점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재산 재자를 썼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지정을 하거나 보호해야 할 만한 문화유산에 따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크게 나누는데요. 이게 다 재산적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것,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것, 사람이라든지 음악, 무형, 연극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문화유산은 이거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자화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유산을 다 포괄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를 들면 수원 화성하고 지역의 마을제사나 음식물 이렇게 두 개 해놨는데 수원 화성은 문화유산이지만 문화재해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했죠. 그런데 지역의 마을제사나 음식문화는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인류가 만들어낸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소중한 가치 유산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은 문화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문화유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문화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2024년도에. 자, 여기서 이제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유산하고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더 크게 커졌어요. 그래서 자연유산도 국가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자연이 만들어낸 유산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국가유산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경관적 가치라는 관점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유산은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세 개로 나눕니다. 제가 이걸 나누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관광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가유산법을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달에 문화재법이 국가유산 기본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유산 기본법에 따르면 가치 보존 및 전승, 적극적 공개와 활용, 그리고 참여와 향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지역 발전 이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참여와 향유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산을 많이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도
그것이 전 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향유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국가예산기본법은 국민의 향유권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국가유산법 유산기본법에 발맞추어서 2024년 12월에 인천시에서 지역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관점이 바로 교육,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방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수구가 우리 장현희 우리 의원님 잘 만드셨습니다. 구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게 굉장히 선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향토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황토유산의 개념을 국가유산 또는 인천지역 유산으로 지정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시나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것 이외의 것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광의 관점에서 보면 지정되지 않다라고 하는 뭐죠? 그만큼 정부나 시에서 아직은 연구가 되어 있거나 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관광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아직은 활용될 가치가 많지 않다. 그래서 아까 이제 46개의 국가하고 시에서 지정한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이외의 것이 이제 아마 조사가 되고 발굴이 되고 연구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관광의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가유산 자원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원 중에서 사람들이 이거 가볼 만해 재밌을 것 같아 가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을 우리가 관광자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거,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것은 경관이나 또는 쇼핑, 음식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사, 이벤트, 레저, 휴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현재는 유형문화자산이 굉장히 많죠.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한눈에 보는 연수구 주요 관광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해놨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현대에서 만들어진 문화유산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연수구의 속살, 진면목을 보기가 되게 쉽지 않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고민과 관광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연수구 레저, 연수구 황토길, 그다음에 캠핑장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레길도 벚꽃길, 승기천, 청량산, 봉제산, 문학산 코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공원도 이렇게 미추홀 공원, 센트럴파크 이렇게 공원도 이렇게 오라고 관광객들 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도 있습니다. 박물관, 역사관 이렇게 이제 도시역사박물관, 가청박물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최정학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수구가 인천에서 가장 처음과 끝을 같이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가장 많은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영종 같은 경우도 영종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계양도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가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다.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계시죠?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쇼핑, 먹거리, 볼거리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아트센터, 인천 이거 다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건물들, 송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수구 축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인천관광공사 있을 때 인천을 음악도시 인천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축제 중에서도 음악을 중심으로 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펜타포트 락필스를 엄청나게 키워냈는데 연수구 하면 거기 가면 뭐를 할 수 있어, 뭘 볼 수 있어라는 것을 특징시켜주는 게 저는 연수구의 음악으로 테마로 한 축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연수구에 가면 언제든지 축제와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연수구 역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탐방길, 백제사신길, 송도미래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연수구는 인천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모든 시대에 다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사시대, 비리격제, 비리백제, 고려시대, 조선 전기 후기 다 있고요. 개항기, 송도 유원지, 협계열차, 갯벌 해양문화, 송도 국제도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과정에서 역할을 했거나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유적과 역사 흔적들이 삭제가 되거나 또는 철거가 되거나 방치가 되거나 또는 인문 자원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럴 문자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기록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기록은커녕 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심과 기록을 위한 노력이 좀 너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자원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고요. 아카이빙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관광 코스가 개발이 되어야 하고요. 특히 제가 빨간 걸 했는데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및 양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관광 투어가 어디 큰 도시 가서 그냥 잠깐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지역의 어떤 모습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역사 트렌드, 관광 트렌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는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연수구 문화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연수에는 어마어마한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를 끌어내서 사람들이 소구력을 갖게끔 만들어주고 또 찾아오게 만들어주고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야 됩니다. 그 엮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러가 필요합니다. 말해주는 사람. 즉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정말 재미있게 그 지역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스토리텔러, 즉 문화해설사죠. 이 문화해설사가 연수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연수구의 모든 역사와 문화와 삶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외부에서 왔을 때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다양한 탐방 코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관광 안내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홍보와 마케팅은 저는 먼저 인천 시민하고 연수 구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연수구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연수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몰라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연수구에 이러이러한 문화재가 있었고 유산이 있었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스토리텔러로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스스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 측면에서 연수구민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전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과 전국입니다. 자, 이 연수에는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저는 고객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외래관광객 유치인데 요새 K컬처 때문에 외래관광객이 올해는 한 2천만 명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외국인이 오는데 다 서울로 가요. 80%가 다 서울로 갑니다. 인천에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외래관광객이 한 번 오면 7.8일 정도를 한국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머무는 건 3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중에 20%밖에, 그러니까 전체 외래 관광객 중에서 6.1%만 인천에 머무는데 6.1% 중에서도 3일밖에 머물지 않는 거죠. 인천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저는 3단계로 송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야, 인천은 정말 좋은 데야. 송도 멋진 데야.
연수구 이러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 알려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국제관광도시에 방문하는 사람들, 환승객들. 제가 여기 잠깐 했습니다만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5년에 1,600만 명이었는데 올해 2,000만 명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환승객이 800만, 그중이 아니죠. 별도입니다. 환승객이 800만 명입니다. 환승객은 4시간 이상 뭐 12시간 정도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공항에 오잖아요. 오면은 다른 나라 창의공항이라든가 다른 유명한 공항들 같은 경우는 다 도심지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려요. 멀어요. 그런데 인천에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송도까지 오려면 25분이면 와요. 왜 4시간 머무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공항 안에서 그냥 쇼핑하고 놀아요 그냥. 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지 못합니까? 4시간이면 왔다 갔다 1시간이면 되고요. 3시간 동안 충분하게 연수구에 와서 놀고 즐기고 공연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광 환승객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천 방문 외국인이 보통 보면은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6.1% 이제 인천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세 번째로는 서울로 갔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11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인천공항에서 한 보통 5시나 4시쯤에 그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3시간 전에 옵니다. 인천에. 먼저 짐을 붙여놔요. 그 3시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영종도가 됐든 아니면 송도가 됐든 연수구가 됐든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코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한국을 또는 송도를 인천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한. 우리 조민경 의원님 가셨네. 조민경 의원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겁니다. 우리 프랑스 로컬 관광입니다. 로컬 지역 관광이 이제 대세인데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 인증샷 찍고 팍팍 돕니다. 몽마르트도 30분 만에 바로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프랑스 파리를 다 본 걸까요? 아니죠. 그냥 구경만 하고 온 거예요. 차라리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사진 보고 유튜브 보는 게 나아요. 이것이 진정한 관광이 아니다. 진정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와 삶을 배우고 현지인들만이 아는 골목길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뭘 사고 있고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어디를 주로 가고 뭘 사고 이런 걸 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광이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류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따라서 TB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Tours by Locals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 지역의 문화 해설사하고 관광객들이 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2019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2019년이 코로나 고위에 바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141만 명의 상품을 등록을 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제 인천의 탄생과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스토리텔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절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전체가 바로 연수구의 역사고 바로 문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코스를 A 코스, B 코스, C 코스, 즉 대표 상품, 가족과 학생 대상, 관광객 대표 상품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연수 역사 도장 깨기, 자 선사시대 삶, 비류백제의 건국과 역사, 바닷길과 국제교류 투어, 인천 이시와 고려의 역사, 조선전기, 영일정시, 개항, 협계열차와 산업화, 갯벌과 어촌문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송도 투어 이렇게 10가지의 테마로 우리 역사, 그러니까 그 문화 해설사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거나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연수구의 역사를 완전히 꿰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세부 내용으로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구의 관광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려면 갈 길이 무지하게 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연구, 개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해설사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나 국가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구도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저는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번에 그 연수갑에서 이제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님도 이제 당선되셨잖아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정책 결정자잖아요. 의사 결정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쪼아서 연수구의 문화와 역사와 관광을 잘할 수 있게끔 막 들이대야 됩니다. 들이대지 않으면 절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분들이 일을 정말 연수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나중에 그 질의응답 때 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자이신데요. 정은교 선생님이십니다. 정은교 선생님은 도림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이미 지역과 아이들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실험을 이미 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들 만수동에 가면 만수천, 도림천 이런 인천의 대표적인 천이 있죠. 그 천을 어떻게 생태 환경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꾸어 냈는지를 실천해 내셨던 선생님이시거든요. 정은교 선생님은 이번에 지역 유산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교육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초등교사 정은교입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가 연수구는 아니고 남동구인데 연수구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같이 또 마을 교사님들이랑 같이 또 여기저기 둘러다니면서 연수구를 많이 사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연수구 교재를 보니까 좀 우리 연수구 교재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만나는 지역 문화인데요. 예, 이야기 순서는 저렇게 되고요. 학교에서 연수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연수구 지역 교재의 의미, 그리고 연수구 고장 교육의 현실과 한계, 그리고 제 제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연수구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나 보면은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마을 교육이란 말을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쓰기 시작한 거는 2009년도부터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 경기도 혁신 학교 정책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학교를 지역과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마을에서 배우고자 하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학교다 이러면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고 교육 생태계라는 말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마을 교육보다도 이제 먼저 시작된 것은 지역 교과서 운동인데요. 지역 교과서는 사실은 시도 단위, 그러니까 인천 지역 교육과정이 벌써 93년도 6차 교육과정 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교재가 그 당시부터 나왔는데, 그 당시 교재를 만들었던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학산도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진도 찍고 자료를 만들 굉장히 애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4학년 교과에서 나오는 인천의 내용들은 인천의 역사, 그리고 지리와 자연환경, 그리고 산업과 교통, 문화유산, 그리고 시민생활, 지역 문제의 미래 발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제목은 인천의 생활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이 벌써 나온 지가 이제 30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지금 많이 안착되어져서 내용들이 알차게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제 고장 교과서인데요. 고장 교과서 나온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고장 교과서는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시작된 건데 2018년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온 것은 3학년 사회과 교과를 중심으로 부교재로 나왔는데, 먼저 인천시 교육청 그 지역교육청을 보면은 2021년도쯤 되어져서 그 교사형 지역화 단원 활동의 자료집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2023년도에 이제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나온 책이 여기 나오는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각 구별로 이렇게 강화하면 강화의 생활, 부평이 부평의 생활, 그리고 뭐 남동구나 연수구는 뭐 우리 마을 속으로 뭐 이런 책으로 교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23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학교에서는 아직 이제 정확히 안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인데요.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곳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과거 이런 거 중심으로 나왔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 좀 곤란한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2학년 아이들을 가리고 있지만은 3년 전인가 3학년 아이들을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뭘 가르쳐야 될지 별로 이렇게 그 내용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교과서를 보고 참 애먹었는데 지금 교과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곳 적어보기, 뭐 자기가 다니면서 본 곳 뭐 적어보기, 뭐 이렇게 연수 교재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수박 껍데기 같은 몇 가지 이렇게 것들을 알고 있느냐, 가봤느냐, 뭐 이런 것 중심으로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본 곳 발표하기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표현하기 그리고 서로 이제 공유하기 이런 식으로 교재가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 챕터로는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습니다. 이렇게 연수구 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들이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자연 환경과 그리고 사회 환경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육 과정에는 아이들이 여기 스마트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학년 아이들은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환경에서 지도를 보고 우리 고장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동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네들을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과거라고 해서 이렇게 두 사진을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아래는 사진이 좀 다른 사진이거든요. 위에는 옛날에 60년대 송도 유원지, 아래는 동막역 근처 같아요. 동막역 근처랑 남동공단 이렇게 놓고 달라진 점 찾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옛날 자료와 사진들을 보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장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옛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는 참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옛 이야기 그래서 청학동 이야기 그죠? 그리고 동춘동 연수동 이야기, 이 청학동 이야기가 3개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4가지가 나와서 아이들은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배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요거는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들은 되어 있는데 사실 별 내용은 없다 이거죠. 별 내용은 없고 이거는 교재는 아니지만 자료집인데 그래 연수구 일대를 탐방할 수 있는 탐방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3학년이 아니어도 이 자료집을 가지고 마을 교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다닐 수 있다 해서 몇 가지 이제 지도를 그려놓고 소개할 장소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아마 요 최재학 선생님이 마을 교사분들이랑 좀 도움을 받으면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정도 선에서 깊이 있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간략하고 단순한 정도의 이렇게 제시 정도밖에 못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지역화 교재의 의미는 굉장히 이제 큰 발전인 거죠. 교육은 사실은 삶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나와서 그래서 지역화 교재의 이제 시작은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으로서의 교육. 그런 바라보자라고 한 것과 학생들이 지역과 고장을 탐구하면서 지역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의미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 2학년 때는 마을, 3학년 때는
이제 고장 시군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이제 그 연수구가 되는 거고, 그리고 4학년 되면은 시도 인천광역시가 되는 거고, 5학년은 나라, 그리고 6학년 되면 이제 세계 이런 식으로 공간을 넓혀가면서 사회를 익혀가는 그런 학습 과정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학년 교육 과정인 그 고장 교육 과정은 생활 중심의 지역과 고장의 삶의 모습을 학교 교육 과정으로 연결시켰던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교재의 또 의미는 삶과 연결된 실제적 탐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고장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시키고자 하는 거고, 제가 가장 빨간 줄로 빨간 표시를 해놓은 거는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주제에 참여를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거든요. 지금 2022 교육과정인데 이렇게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지금 바라는 교육과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교과서를 만들 때 문제는 이 연수 지역에 있는 다양한 향토와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교과서를 만든 게 아니라 몇몇 교사들이 그냥 급하게 만들었던 것이 내용이 없는 껍데기 같은 교과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과 교재의 현실과 한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교재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워크북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별로 없죠. 그냥 내용이 없고 이제 형식적인 틀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연수구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옛날 송도 유원지 그림 그리고 지금 뭐 자동차 매매 단지 그려놓고서 뭐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옛날같이 오늘날의 뭐 변화 과정 알아보자 이런 거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내용이 없는, 얘기거리가 없는 그런 교과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체계의 정보와 그리고 연수구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간략하게 있어서 뭘 가르쳐야 되지, 이런 게 현장의 교사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의 교사들은 대체로 또 잘 모릅니다. 연수구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연수구에서 또 발령받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연수구를 또 잘 모르는 게 문제고, 사실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건데 교육기질을 알아야지만 또 교육기질이 높아가는 건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있어야 점을 가르칠 수 있는데 전혀 교과서에 연결된 자료가 없고, 보통 교과서는 지도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면 지도서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서를 보고 아이들을 이제 참고해서 가르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교과서만 워크북 같은 교과서만 있고 전혀 자료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은 채로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연수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또 생활도 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학년 학생들은 자기 동네 주변으로 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우리 고장은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막 차이나타운 얘기하고 인천대공원 얘기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좀 약한 게 좀 문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연수 같은 경우는 구도심 지역과 송도 신도시 생활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도에서 온 친구들을 체험학습할 때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송도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인천이구나. 그러면은 아니에요, 송도예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송도와 인천에 아직까지 생활권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아이들이 서로 느끼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잘 와닿을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르칠 때는 마을, 고장, 지역의 개념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을을 가르쳐야 되는 건지, 인천을 가르치는 건가? 연수구가 어디까지 연수구지?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또 현장 선생님들한테 조금 혼선이 좀 많이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을별로, 학교가 마을별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을별로 고른 내용이 있지 않고, 송도 얘기가 좀 작고, 송도 신도시 얘기 작고, 또 선악동 얘기는 또 없고, 막 이렇게 주로 동춘동 얘기나 청학동 얘기가 많고, 이런 것들이 좀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딴 교과서처럼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의 자연 생태환경 영역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도 없고 주로 인문 환경 중심으로 조금 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 연수구의 제일 큰 특징은 사실 이 갯벌을 가지고 있었던 환경이다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런 제시가 없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 문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미래 모습에 대한 비전 같은 게 또 없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미래 모습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과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런 겁니다. 이런 교과서 어떨까? 저는 지금 첫 번째 제안으로 창학도 느티나무 축제 이런 거 축제야 마을 이야기 이런 걸 넣어야지 따뜻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과 이웃 이야기, 마을 공동체 이야기, 그리고 마을 인물 이야기. 저는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마을 교과서는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윤종만 대표님이 교과서에 들어가져야지. 내가 아는 아저씨야, 뭐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좀 욕심을 부릴 것들을 좀 넣어줘야지 아이들이 친근한 그런 교과서로 느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한방마을 이야기도 넣어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고려인 이주배경 문화마을 이야기와 이주배경 친구들이 많거든요. 문학초등 2학년은 한 반에 전체가 다 이주배경 친구들이라고 이런 것처럼 그쪽 지역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것들도 교과서로서 참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지만 연수구에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들, 당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나무들을 소개해 주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데리고 한번 마을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나무를 돌면서 마을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구 풍속 이야기, 우리 풍속 같은 게 사실 있는데 사라지는 것들을 잡지 못하고 놔두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동막 마을의 범계 풍속 이야기 그리고 풍어를 비는 당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더 남겨서 아이들도 우리 마을이 그런 마을이었어, 우리 고장이 그런 고장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새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갯벌에서 하는 갯일 이야기, 그 조개무지 조개고개 이야기 이런 거, 또 운동회 때 조개 까기 대회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조개가 그렇게 많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미있는 마을 교과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송도 갯벌 이야기, 사실 송도는 그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죠? 올해 성공 못했는데 거기에 남사를 습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죠? 그 땅이 송도 갯벌 땅이었다는 걸 잘 모르고 이러니까 갯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거기에는 또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지나가는 철새, 물새, 도요새들이 10만 마리가 된대요. 91종이 있고 10만 마리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둘러보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저새와 섬 이야기 어촌계에게 넣었으면 좋겠고, 여기 아까 우리 최정학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건 아암도 생태지질공원 이야기도 좀 넣으면 어떨까. 이 바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뭐라 이름 붙였냐면은 신발 농개바위 같지 않습니까? 왜? 신발 요게 신발이고 요게 농개 몸뚱인데 뒤에 요게 또 눈처럼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거 사실은 지금 거기 사장돼 있지만은 이 여기를 좀 잘 보존하고 다듬어서, 거기는 멸종위기종 흰발 농개가 살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워터프론트 사업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아이들이 체험의 장으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거의 마지막 이렇게 지키야 마지막 작업은 아이들이 가서 막 체험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막 행사가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교육이 되면은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지켜지게 되고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여기가 잘 지켜지고 또 교육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세계로 가는 바닷길, 능어대 이야기 축제, 그리고 옛 무역 항로 해양도시 인천 역사 이야기, 뭐 이런 식의 미래와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그런 바닷길 이야기도 넣었으면 좋겠고, 국제도시와 유엔 국제기구 이야기, 송도에
이야기거리는 이런 거잖아요. 국제도시 이야기야, 녹색 기후기구, 뭐 유행기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 자료고 아이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활동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평 교재를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애들이 배우기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과서를 만들 때 그림으로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우리 고장의 모습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도식적인 이렇게 막 이상한 그림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교과서를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런 교과서를 제안하는데 스토리텔링이 있는 교과서, 그리고 재미있고 지역의 삶과 생활을 잊을 수 있는 사회 인문 교과서가 돼야 된다. 이게 사회를 처음 배우는 3학년이거든요. 애들한테 굉장히 사회가 재밌어야 되는데 사회가 너무 재미가 없게 지금 써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실망을 많이 해서 사회가 멀어지고 인천이 멀어지는, 연수가 멀어지는, 고장이 멀어지는 그런 교과서 아니라 재미있는 연수 고장 교과서 됐으면 좋겠고, 주말에 가족과 한번 가보고 싶은 체험 안내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고, 꼭 알아야 되는 연수구 생활 안내 가득한 교과서, 그리고 현장 학습 지원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는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학생들이 연수에 애정을 갖게 만드는, 정들게 만드는 그런 교과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쿨한 교과서, 재미없는 교과서 아니라, 야, 이 책 보니까 연수가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고장 이렇게 멋진가? 이런 정이 막 푹 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 강화에는 중학교 교재도 있습니다. 강화에는 중학교도 자유학기제로 이래 따로 강화 교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도 그런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교과서를 만드는데 이 지역사회 전문 역량이 모두 모여서 교재를 공동 제작해야지 된다. 사실 교육청도 바라고 있을 텐데 뭘 모르니까 자기들 편한 사람 몇 명 불러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딱한 교과서, 재미없는 교과서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참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역화 교재위원회나 지역 교육과정 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면은 백제 40길 걷길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연수문화원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아암도 흰발농계 살리기와 해양지질 박물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기가 좋을 것 같고, 또 저어세 친구와 함께 연수 생태 환경 지키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준다면은 학생들이 단체로 찾아가서 배우기가 좀 좋을 것 같고, 송도 갯벌 철새 물새 탐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이들이 철새를 한번 보고 진짜 그 광경을 한번 느껴보면은 100명 중에 한 명만 이렇게 느껴보면은 거기에 훌륭한 그러면 생태 운동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연수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가지 더 만들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수 공부가 될 수 있게 하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학교에서 이런 교과가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예, 물론 이제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재들이 활용되고 있고, 오늘 정은규 선생님께서는 이 책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오늘 연수구 문화재 지역 유산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주 명쾌하고 간략하게 잘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패널들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인천의 재발견 전미경 대표님도 오셨는데요.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내용을 메모해 주셨으면 지금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재발견 대표 전미경입니다.
좀 더 시간이 길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신 내용을 다 어떻게든 많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우리 발제하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인천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연수구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요. 예전부터 좀 관심 갖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선악역 앞에 있는 그 건반 선생님의 묘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최정학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인천의 인물이 그리고 이제 인천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귀한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좀 잘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오늘 조금 더 많은 문화유산들을 좀 알게 됐고 인천의 많은 문화유산 중에 정말 연수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을 중요하게 좀 제대로 보존하고 시민들이 같이 알고 가꿀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에서는 알고 계실 텐데 왜 비석 하나도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런 또 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지금 이 자리에 그 혹시 연수구청 관계자나 동부교육청 관계자가 와 계시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와 계시나요? 연수구청 관계자나 동부교육청 관계자? 예, 오늘 저 연수문화원에서 취합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답변은 잠시 후에 최정학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해 주시고요. 두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소속 없습니다. 23년도에 여기 연수문화원에서 마을활동가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때 배우고 지금은 그냥 놀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권남희입니다. 백제 우물터가 있는 청학동 연수동 거기서 살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3년도 이후에는 그 구청으로 저기가 그 마을 활동가 교육이 다 넘어가고 연수문화원에서는 그런 교육 자체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이 지역 원도심이잖아요. 송도 신도시가 신도시고 그래서 이 원도심에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면은 구청보다는 여기 연수문화원이 더 좋지 않은가 해서 이제 그 역할 부분을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3학년 교과서,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연수구와 인천시에 그 교과서를 보고서 전에 좀 이제 교육 쪽에 약간 이제 저기 그 출판 쪽으로 몸을 담았었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모든 것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던 거는 우리 때 얘기고 지금 교과서는 아이들이 다 알고 왔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각을 묻는 교과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정은교 선생님 말씀하셨던 학습 지침서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게 없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 학습 지침서와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와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세 가지가 좀 같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기보다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2023년도부터 마을 활동과 교육이 문화원에서 연수구청으로 넘어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뭐가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지역 사회에서 개별 단체들이 하던 그 활동들이 관 중심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역할이 연수문화원에서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동원 원장님 좀 감안해 주셔서 총장님하고 아주 잘 소통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긴히 좀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교과사 관련한 말씀은 뭐 정원교 선생님이 잠시 좀 코멘트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예. 부의장님한테 마이크를 제가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연수구의 장현희 부의장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로써 제가 모든 활동을 마치는 날에 참 공교롭게도 향토문화연구 대표를 맡고 이제 간결하게 간단하게는 했는데 오늘 4년 동안 연구해야 될 걸 과제를 오늘사 다시 한번 짚고 우리 연수구의 문화나 모든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모든 교육은 모든 것은 이제 가장 시급한 게 해설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폭넓은 처음에 우리 최정학 지금 현재 우리 최정학 우리 초대 원장님이 계시는 게 우리 연수구의 큰 대표 진짜 문화재 같고요. 또 살아있는 우리 이경자 회장님이 산 증인 같은 역사를 곁에서 좀 많이 보고 듣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연수가 30년이 됐는데 연수구의 히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문화원의 지원도 필요한 우리 최정희 당선인도 있으니까 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어디 나가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죠? 강남 산다고 그러듯이 인천도 어디 사냐 그러면 연수구 산다고 않고 인천 산다고 하고 송도 산다고 해요. 그런 것은 모든 것이 묻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더 큰 어떤 저기를 갖게 되는 계기는 역시 교육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후배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서 못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를 문화원과 같이 이걸 계속 사업으로 계속 연구단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관심 많으신 분들만 모였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우리 최정희 의원님도 다음 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년 동안 애써주신 우리 정현희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정희 의원님, 정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죠? 예, 향토문화연구회 구에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원기 선생님부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연수구 교재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이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도 기왕에 나왔을 때 좀 잘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 안내가 또 교사들한테 잘 되어져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부족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수가 부족했고 그리고 자료집이 또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애먹고 있지만은 아까 일반 교과서랑 다른 거는 일반 교과서는 이제 오래된 역사 과정이 또 있기도 했고 또 각 그 교대마다 교수들이 몇 명씩은 다 있으니까 그런 뭐 연구진들이 있어서 체계적이고 이렇게 안정된 교과서를 잘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지역 교과서는 사실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바쁘다 보니까 장학사 중심으로 교사 몇 명 불러가지고 이제 또 급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또 이제 강화 지역과 비교해 보면 강화 지역도 제가 많은 아는 사람들이 교과도 집필했지만 내용이 좀 알찬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과서가 더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데 교과서는 항상 그대로 교과서 아니라 자꾸 바뀌어 가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씩 다듬어 가면은 훨씬 더 좋은 교과서도 나오고 또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또 미리 준비해서
또 받쳐주면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재밌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민경석 교수에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활용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몇 가지 이제 드렸었는데요. 문화관광 해설사 말씀을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내하는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뭐 연수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최정학 그 소장님 같은 그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뭐 지역의 어떤 문화유산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자원들을 잘 스토리텔링을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됐을 때 살아있는 지역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지역 공동체가 탄탄하게 묶여졌을 때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도 또 살고 싶은 동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그 우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구청장님, 지역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 나쁘게 표현하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이 살 수 있도록 특히 연수 여기 원도심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뻗어나가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노력들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강덕우 박사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겠습니다. 과거에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 지정한다면 놀랬던 그 시절은 있었어요. 그거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지역유산을 많이 발굴하자는 겁니다. 발굴도 중요하고 또 이걸 전파시켜야겠죠. 그래야 문화유산 해설사도 삽니다. 갈 데가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좀 아이러니한 얘기는 박물관이 많은 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은 준비가 못됐어. 그런 개인적인 박물관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기관을 탓할 것도 없고 좀 나태해져도 괜찮다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더라도 조금 더 많이 발굴해서 좀 전시 좀 해주면 아마 좀 더 과거 현재가 좀 어울리는 동네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기조발제해 주신 최종학 소장님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겸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대안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점을 만들고 또 그들을 학습형 일자리로 해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보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면서 지역 전체가 전체적으로 모든 요소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있고 문화재단의 역할이 있고 또 구청의 역할이 있고 교육청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이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 해야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생태계를 얘기하는데 학습 생태계를 얘기하는데 학습 생태계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돌지 않으면 죽은 거거든요. 정보가 소통되지 않으면 죽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아무도 안 듣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교육청이 무관심하고 있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계속 마을 교재를 만들고 마을 교육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엄청난 예산들이 그냥 소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과 또 마을 교육과 또 문화유산 교육과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를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답습이 계속되고 있고 또 문화유산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체계적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좀 시작으로 해서 이건 하나의 좀 운동이 돼야 되지 않나.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또 4년 금방 또 지나갈 거라고 보고요. 제가 20년, 30년을 연수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육해오고 했는데 소통이 가장 잘 됐던 분은 이거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신원철 구청장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까도 우리가 황운조 마앱이 있었잖아요. 그게 막 없어질 뻔한 거를 신원철 구청장께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그걸 해결을 한 거예요. 백제우물터도 없어질 뻔한 거를 신원철 구청장이 지켜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당히 많이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지나왔는데 오히려 소통이 더 안 되고 있다. 문화재단도 생기고 문화원도 더 예산도 많아지고 뭐 평생교육관,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대로 일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이 문화유산 교육하고 마을 교육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쪽에서 한다. 이게 뭐냐면 넘어간 게 아니라요. 문화원이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있을 때만 잠깐 했던 거고요. 또 구청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잠깐 했던 거고요. 저마다 뜨면 파편화돼 가지고 체계화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곳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시장님, 교육감님, 각 구청장님들 또 구의원, 시의원 정말 중요한 지도자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공론장이나 이런 데 함께 좀 참여를 하시면서 이거는 뭐 여야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천의 소중한 자산들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자원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좀 관심 갖고 더 크게 옛날에 우리가 도서관 운동 했던 것처럼 독서 운동 했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지 문화 운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연수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 기억을 더듬어 가면 30여 년 전에도 했고 중간에도 했고 오늘 또 하고 있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30여 년 전에 저희들이 활동했던 그 내용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거두었던 그런 시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자리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30여 년 전엔 연수구가 막 탄생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 활동의 내용들이 교육과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고 왜냐하면 신도시였기 때문에 불모지였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학부형으로 오셨어요. 그 아이들이 많은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었고 이것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발적으로 운동화시켰던 그러니까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지역의 지자체도 귀를 기울이고 교육청도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리더들도 귀를 기울이더라. 그럴 때에 지역은 여러 방면으로 활성화되더라라고 하는 경험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오늘 이야기됐던 내용들도 그냥 사장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차곡차곡 쌓여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도 좀 쌓여진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쌓여진 이야기들을 오늘 이 토론을 주최하신 연수문화원에서 잘 다듬어서 보고서 내지는
제안서 관계기관에 좀 보내주시면 저는 그게 이제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소통의 창구를 자임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대체로 상당히 다양한 단체에서 오셨다 가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대단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연수문화원의 이러한 자리가 연중 최소한 3회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속 기획 시리즈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